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실 변호사 기억하시죠? 이 취임 하루를 앞두고 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결국 사퇴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인 정순신이 소위 법기술로 아들의 징계 처분을 소송으로 끌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아들이 결국에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학교 폭력 구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라 변호사입니다. 예, 뭐 지난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이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이제 곧 시즌 2를 맡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드라마가 이제 공감을 얻고 또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음, 사회에서 이런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얼마나 또 이 심각한 범죄인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예. 학교 폭력 사실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런 뭐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만 봐도 아직도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릴 정도라는 음,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이번 또 정순신 사태를 보면 사실은 뭐 현실이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하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네. 이게 저 고등학생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싶기도 하던데요. 뭐 음, 특정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돌리기도 네. 하고 또 폭언을 하는 거를 뭐 수개월 동안 했었다고 하죠. 네. 법원의 판결문에 나온 것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심했죠. 음. 그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서 이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부터 그 기숙사에서 동급생인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혀 왔던 예, 것입니다. 예. 뭐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 제주도에서 온 돼지 뭐 빨갱이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부르고, 또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그 A군이라고 하면 A군이 다가오면 뭐 더러우니까 꺼지라,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어 폭력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체 폭력은 아니었고 언어적인 네. 폭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고 악랄한 것이죠. 음. 뭐 때리기라도 하면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학폭위가 열리고 형사처벌, 이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도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폭언을 한 거죠. 음. 폭언이 사실은 때리는 것보다 사람의 정신이나 심리에 더 큰 이 고통이나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혼 사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가정폭력보다 수십 년간 그 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분들이 더 힘들어 음.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가정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학교 음. 기숙사니까 매일매일 마주치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친구에게 이런 폭언과 따돌림을 수개월간 당한 것이고, 그리고 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피해자 학생이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서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네네. 알려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사태에서 이 정순신의 아들이 거의 우두머리 역할을 음. 하면서 이 학교 폭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교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네, 이 결국에는 이제 학교 측에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갔고 네, 학교의 그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이 정순신의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전학 처분. 예, 예. 이 학폭으로 인한 징계 종류를 보면 이제 제일 경한 1호 처분부터 있는데요. 1호 처분은 서면 사과, 2호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등 금지, 음. 3호는 교내 봉사 활동,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가 출석 정지, 그리고 7호 처분이 학급 교체, 8호 음. 처분이 전학이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다음 최고 단계인 9호 처분이 퇴학입니다. 그리고 음. 뭐 5 이상 처분의 경우는 생활 기록부에 남게 되고요. 예. 근데 이 학폭 징계 처분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개를 같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과할 수가 있고, 또 특이한 사항이 부모도
이 특별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가 아, 있어요. 네, 그런 네네. 특징이 있는데, 처음 그 학교 징계에서 내려진 처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학 처분 굉장히 네. 높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렸고, 그 다음에 병과에서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이수 10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 교육 이수 10시간 처분을 음, 내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전학 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학교에서도 봤던 것 예, 같습니다. 뭐 처분으로는 거의 뭐 최고 단계에까지 이를 정도의 그런 네. 결정이었는데 사실 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건 그럼요. 예, 네. 반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해서 음, 마주치지 않게 할 필요가 크다. 이런 결정이었을 텐데요. 이 네. 문제는 이제 가해 학생 쪽에서 뭐 불복하고 또 소송전을 벌이면서 이 결국 음, 징계 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같은 법조인인 저부터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학폭 징계 처분이 이제 학교 내에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오면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불복 과정에서 당시 이 가해자인 아들의 이제 아버지인 정순신이 당시에 이제 검사였던 것이죠. 네네, 그렇죠. 서울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직위에 있었더라고요. 네,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들을 위해서 법 기술을, 이게 정말 법 기술이라고 음, 보이더라고요. 총동원하기 시작을 했고, 먼저 이제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엔 전학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 전학 처분 취소됐다가 이제 피해 학생이 다시 불복을 해서 음, 피해자 쪽에서도 불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전학 처분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학처분 그대로 남는 걸로 행정심판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된 것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집행을 결과 판결이 확정될 음,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요. 네, 그래서 전학처분 기타 모든 처분까지 보류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은 3심까지 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끌고 가는 동안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학폭위에서 전학 결정 내린 게 2018년 3월이라고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정순신의 아들 측이 제기한 불복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이제 계속 음, 전학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정말 징계를 무력화시킨 셈이 됐는데 네. 이 가해 학생의 행정 소송을 그 아버지였던 정순신 당시 검사가 본인이 직접 그 대리를 해서 맡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아무리 아들이지만 심각성을 느끼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되게 크게 네, 그 느껴졌거든요. 인권 법원에서도 보면. 감독관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예 판결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2심에 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검사 신분이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행정소송 2심에 가서는 정순신 본인이 변호사 아, 소송 대리인이 되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그 정순신과 판사 출신이고 정순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이 대리를 맡았고, 그래서 막 뭐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제 기술이 음, 동원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주장한 것들을 봐도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요. 2심 재판하는 중에 갑자기 이 정군 측에서 갑자기 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 각하시켜 달라는 주장을 갑자기 끼워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음, 제기한 쪽에서 갑자기 소송이 무효라는 패소라는 주장을 하는 사실은 어이없는 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주장을 일단 주장을 하면 법원은 심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주장을 다 동원해서 심리를 길게 하고 최대한 재판을 길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고
판결 왜 소각화 주장을 했을까? 판결문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했나? 어차피 기각될 거 아니까. 예.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아니 저 죄를 벌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배운 법 지식을 참 이렇게 썼다는 게 정말 화가 날 음,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네, 또 너무 끔찍했던 것이 네, 그 이제 검사 아빠와 함께 가해학생이 이제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에 사실 피합생 입장에서는 이 계속 가해학생과 학교도 같이 다녀야 되고 또 네. 뭐 오고 가다가 마주쳐야 하는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전학 처분까지 받은 정도로 이제 학폭을 심하게 저지른 가해자가 이제 계속 학교를 나오는 거고 계속 마주쳐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피해자 음. 학생이 당시 학폭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피해자 일군을 보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 것 같았고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중간에 또 가해 학생이 계속 소송을 걸면서 계속 불복하고 계속 그 전학 음. 처분이나 학폭 징계 처분이 결국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아마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가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또 뭐 아까 법기술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혀 이걸 학교 폭력, 중대한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은 부분도 보였거든요. 음. 뭐 소송 그 주장 내용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소송 중에 남학생들끼리 욕을 하거나 하는 일도 많은데 왜 폭력이냐. 그리고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 언어폭력 정도의 건강이 나빠지고 황폐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원고를 보면서 피해자도 같이 재판을 했을 테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학교 봉사나 특별교육 이런 조치도 있었잖아요. 예. 징계 결정 중에. 네네. 근데 이것조차도 이 원고 쪽에서 학업에 지장을 주니까 일단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또 음.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결국엔 뭐 안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경미한 징계 이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또 음. 그게 받아들여졌고. 네네네. 그럼 전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음. 않다고 이제 법원에서도 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을 것 같고, 결국은 피해자 학생이 그 공황장애나 이런 음. 정신적인 이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죠. 피해자 학생이. 네네네. 예. 가해 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해서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이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학교를 중퇴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정말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드라마 같은 이게 결과가 돼 그러니까요. 버렸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그 학폭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불복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정순신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이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 뭐 사례를 보면은 뭐 성폭행까지 학교 안에서 다른 음. 친구를 성폭행까지 해서 퇴학 및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역시나 똑같죠. 법원에 예. 소송 걸고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다니고 소송을 음. 끌면서 결국은 이 성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피해자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한 이유였던 것이죠. 음. 네. 그럼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이게 학폭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분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부 승소라도 승소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대부분 가해자 쪽에서는 이제 여건이 되면 입시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대부분 소송하고 불복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해서 음. 이렇게 소송을 최대한 끄는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 네. 징계를 정지시켜 달라는 그 집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성년자인 학생이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집행정지 시켜줄게라는 게 법원의 예.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음.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집행정지 할 때 법원에서 더 좀 잘 심리를 해서 제대로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음, 지금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줬던 것 같은데, 이런 법원의 인식이 이제는 제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소송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그 받아야 되는 피해자 학생 측의 피해와 음. 고통을 이제는 법원이 조금 더 생각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학폭 문제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